이게 해고요. 지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해가 있으니까 지구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지구를 키워놓읍시다.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공전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 2D라면 2D라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키를 줘볼까요? 아이고, 다시.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왕복 운동이 돼야겠죠, 일단. 평면으로라도. 근데 문제는 얘가 태양 앞으로 왔다고 쳐. 다시 돌아올 땐 태양 뒤로 가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2D로도. 마스크를 씌운다거나 어떻게 뭐 별짓을 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3D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얘를 3D 레이어로 만들고, 자, 갈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얘도 이제 해도 3D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갈 때는 앞으로 가. 근데 올 때는, 요 올 때는 Z축으로 조금 뒤로 가. 얘 태양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 3D를 뭐 안 할 수가 없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구가 이때는 뒤로 좀 가. 이때도, 그럼 얘도, 지구가 좀 앞으로 있어야지. 죄송해요. 쉐입이 지금 이, 이 개념이 안 먹어서. 근데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실제로 앞으로 지나가고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되려면 이제 얘를 원을 그려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쉐입이 안 먹어. 쉐입이 안 먹어서 그래요.
컴포지션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와서 좀 앞으로 카메라로 다가왔다가 이렇게 뒤로 멀어지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치우자. 얘한테 하지 말고 얘네를 컴포지션에도 넣어야 되겠네. 네.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C. 봅시다. 먹나? 되네. 그래서 아까 개념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그러면 어차피 3D 레이어를 하는 거니까 얘를 지구의 축을 태양 쪽에다 갖다 놓고 지구를 돌리면 되게 쉽게 자전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처럼 포지션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됐네. 이미 돼 있네. 근데 로테이션 Y축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돌긴 돌아요. 돌긴 돌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왜? 얘는 애지당초 2D니까 두께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돌 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건 구체가 도는 거를 공전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리깅의 첫걸음은. 3D 레이어로 만들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로테이션 축이 여기 태양 쪽에 되어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해결될 것 같은데 돌리니까 얘 2D 이미지지. 2D 종이를 저기 돌리니까 이렇게 된 종이를 돌렸을 때 느낌처럼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지구 구체야. 컴포지션에 들어가가지고 네. 원을 하나 더 복사해서 걔도 3D로 얘한테 이렇게 십자가처럼 해놓고 하면 되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지금 저기 김하영 학생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구 요 종이 이미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이렇게 90도로 돌려놓자는 얘기야. 맞아요. 이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얘를 또 돌려보면
왜 그럴까? 근데 뭐 에펙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얘의 그 컴포지션 안에 있는 얘의 3D 레이어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고요. 지금 이 컴포지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는 그냥 저기 2D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커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약간 이걸 해골바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해골바가지 같은 애 오른쪽에 이제 요 뭐라고 해야 될까? 반짝이? 반짝이 모양. 요 아이콘이 저 컴포지션의 속성을 그대로 바깥으로 뽑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요걸 켜주면 얘 3D 레이어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요걸 꺼주면 얘는 그냥 2D야. 아까랑 별다를 게 없어. 요걸 켜주면 이제 저 3D 레이어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도. 이렇게. 아이고, 피.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 태양이 왜 지금 이렇게 보이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건 어차피 3D 레이어를 하면은 다 되는 거라서 그 문제가 아니라 되는 거지 일단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 거지. 요때 해결 안 되네. 요때가. 근데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지. 요때 요때는 지금 찌그러져서 보일 수밖에 없네. 아무리 90도로 해놔도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완벽한 어떤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찌그러지니까. 완벽한 구체로 해서 딱 보여야 되는데. 탈락.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빨리 짱구를 굴리세요, 여러분. 리깅이 이런 거라고.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지만 내가 상상했던 게 실현이 되면 되게 쾌감이 느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거의 지금 되게 근접하긴 했어요. 우리 김하영 학생. 제 첫사랑이 내가 반한 사람이 말해준 지금 그게 되게 근접하긴 했어요. 얘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아영이는 왜 이걸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얘를 해서 입체로 보이게 하면 어디서 봐도 약간 입체일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교수님, 그러면 이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이 로테이션에 맞춰서 지구가 앞면만 보일 수 있게 계속 키를 줘요. 아, 알았어요.
맞아요. 다 왔다라기보다는 맞지. 해볼까요? 4초 동안 한 바퀴 돌아. 얘가.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얘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제 카메라를 보시면 얘가 지구야. 얘가 태양이야.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컴포지션의 축은 태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컴포지션, 지구라는 컴포지션, 지구를 담고 있는 컴포지션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구는 얘의 피벗은 들어가 보죠.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돌리면 그냥 여기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얘도 도는 거야. 얘도. 그냥 돌면은 얘는 안 돌고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만 얘가 컨버지션이 돌면 이렇게 조기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가 자전을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떤지 간에 요면이 보이게끔. 얘도 스스로 돌아야 되는 거야. 돌려볼까요? 일단 4초 동안 도는 거니까. 얘도 그러면 한 바퀴를 그냥 한번 돌려보죠, 뭐. 뭔가 한 바퀴 돌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4초 동안. 바깥에 나가서 한번 보자. 한 바퀴가 아닌가? 반 바퀴만 돌아볼까? 180. 자, 90까지 가봅시다. 뭔가 180, 90, 막 이런 거랑 맞을 것 같은데. 90. 안 돼. 그죠? 그럼 여기서 다음 과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돌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건가? 그렇지. 마이너스로 돌려볼까? 그럼 다시 마이너스 360. 아, 우리 저기 이거를 수학을 잘 몰라도 그냥 해보는 거지. 와우, 됐어요. 계속 얘는 네. 얘가 지금 돌아가는 똑같은 시간 동안 한 바퀴 돌 때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 반대로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애를 똑같은 시간 동안 계속 반대로 돌리면 계속 이면만 보이게끔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축이 요거고 얘는 얘 나름대로 혼자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 스스로 혼자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하겠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분석이 그냥 딱 바로 돼가지고 바로 저기 지니어스 이런 정답 같은 거 쉽게 내는 사람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인을 계속 보시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거를 원인 분석하에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누군가는 길고 누군가는 되게 짧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생각해야 되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배운 거를 이제 외워야지. 외워서 완전히 내 거로 체득이 되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돼? 응용이 되는 거죠.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긴가 민가? 이게 왜 반대로 돌아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반대로 돌려야지 마이너스 360도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걸 그냥 외워버리시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리깅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석이 안 되면 내가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때가 와요. 외워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벽 하나가 딱 깨지는 느낌이 와요. 정말 바보가 아니면 시간이 문제인 것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100%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되게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뭘 배울 때 되게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좀 되게 많이 해보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 스타일이야.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 수학을 잘 못하거든. 근데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만약 뭐 반대로 돌면 뭐 이렇게 같이 돌면 뭔가 같이 돌면은 얘가 돌 때 얘도 같이 돌면 뭐 될 것 같은데 해봤더니 너무 더 심하게 돌아. 그럼 거기서 약간 의문을 하는 거야. 반대로 돌면 이게 나와야 돼. 리깅은 왜 안 돼? 이거 안 되는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머리를 굴려서 짜낸 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아까도 봤잖아. 2D로 하다 할 수 있다. 근데 좀 어렵다. 골치 아프다. 왜냐면 다 너무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보니까 3D 레이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3D 레이어로 하면은 되네. 되게 된단 말이야. 얘 앞으로 넘어갔다가 얘 뒤로 넘어가고. 근데 3D 레이어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은 더 완벽하게 돌아. 아예 정원으로. 내가 원하는 거지. 근데 종이짝처럼 보이네. 이거 뭐가 문제지? 네. 얘가 반대로 돌면 해결이 돼. 이 과정이 지금 우리는 거의 1시간은 가까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에펙에서 이렇게 키를 줘서 이거를 해결한 거잖아요. 리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키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않더라도. 그게 리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얘가 이렇게 돌 때 얘한테도 반대로 돌아가는 키를 준 거잖아요. 그럼 제어를 해준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변화를 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를 써서 어, 지구 컴프 1이라는 로테이션 y가 한 바퀴 돌 때 여기 이 지구 레이어의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알아서 그냥 반대로 돌죠.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면. 그건 제어를 하는 거죠. 알아서 얘가 돌게끔. 당연히 변화가 되려면 키를 줘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할게 이런 건데요. 두렵다 싶으시면 네, 알아서 하셔도 돼요. 공 튀기는 거 제가 아마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이것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공 튀기는 거. 공 튀기는 거 하나도 그냥 우리가 키를 줘서 변화를 줘서 할 수는 있지만 제어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제어하려면 뭔가를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아까 우리가 에펙에서 키값을 나눠준 것처럼 태양을 도는 거는 컴포지션 로테이트 Y가 네가 돌아. 대신에 내가 이거를 정원으로 계속 구체처럼 보이게 하려면 지구 자체가 도는 거 너 따로 들어가서 지구 레이어에다가 따로 키를 반대로 준 거죠. 그건 걔가 걔대로 돌게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실현이 된 거잖아요. 공 튕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다 말씀드리면 공이 위아래로 튕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키 줘서. 근데 문제는 공이 약간 탱탱볼도 아니고 약간 물공 같은 거야. 떨어졌는데 그러면 스쿼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스쿼시가 생기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스쿼시가 되냐? 아니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기를 밑에 뚫고 못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무게로 이렇게 짓 누르니까 얘가 바닥을 중심으로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찌그러지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거기서 얘가 찌그러지기만 해? 회전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 공 하나에다가 다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작업을 할 때는 상관없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작업할 때는 키 줘가지고 여기 스케일에다가 키 주고 뭐 해가지고 키 주고 밑으로 좀 내리고 키 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돌리는 것도 뭐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키를 나눠서 주면 얘한테 다 네가 살림살이 다 해. 이게 아니라 너는 이것만 담당하고 너는 이것만 담당해. 이렇게 분산시켜주면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죠.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요.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리깅 비슷한 거를 하려면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여기 모디파이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도 돼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여기까지 의문을 풀기 시작하면 이거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저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저기 실수.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 공식은 왜 이렇게 되지? 아니야.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를 굳이 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은 공식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네 조건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건 외워도 돼. 히스토리는 네 히스토리도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리깅을 하게 되면 무거워져요. 근데 그냥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 지워주고 리깅해 그러면 그냥 이건 외우면 되지.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리깅 하기 전에 히스토리 지워주고 모디파이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리깅을 하는 거야. 얘한테 페어런치를 할게요. 페어런치를 한 순간 이제부터 이 공은
이 커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브의 스케일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페어런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변형이 돼요. 자식 오브젝트는. 그래서 이 페어런트 오브젝트의 부모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여기면 얘는 스케일이 줄더라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요. 근데 이게 왜 상관이 없냐? 커브 얘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는 애예요. 렌더링 할 때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지금 좌우는 있는데 앞뒤는 있는데 상하는 정보가 아예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스케일을 줄여도 자식만 줄어들 뿐이지 얘는 원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애니메이션 디지털 툴 1시간에 제일 초기 기초 시간 초반에 그 수업을 배우실 때 제일 초반에 페이스와 엣지와 버텍스의 정보값이 달라서 스케일이 이렇게 먹고 포지션이 이렇게 먹고 회전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먹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커브를 지금 스케일을 줄여도 스케일은 분명히 주는 걸로 나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 애지당초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식 오브젝트는 얘는 정보가 있지. 상하가 다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 공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다는 건 모든 어떤 면들이 다 얘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잖아. 상하 좌우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줄면 얘도 같이 줄게 돼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어떤 게 해결이 되냐면 자 위아래 공 튕기는 거는 요 커브가 역할을 해주면 돼. 공 자체는 키가 안 들어가. 근데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부모 오브젝트를 이렇게 튕기는 걸 해주면 마치 이 공이 튕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스케일, 스컷이 되는 거 해결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가 땅바닥인데 땅바닥에 닿아서 찌부가 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이 회전하는 건 어떻게 돼? 얘를 회전을 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죠. 이렇게 회전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식 오브젝트 자체를 회전을 시키면 얘는 또 얘 공의 중심축에 맞춰서 회전을 하니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리깅인데 그러면 이 커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얘가 이제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뭐냐? 얘한테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키를 주고 변화를 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 튀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 튀기는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경우의 수가 들어갔을 때, 안 돼. 그럼 뭔가 그걸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분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역할을. 대체자를 찾는 거죠. 그 대체자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를 움직여서 공을 제어도 하지만 그 키값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이 컨트롤러가. 아주 단순한 페어런치를 이용한 컨트롤러와 오브젝트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요거죠. 지구, 얘 태양이야. 얘 지구야.
어떻게 만들까? 지구를 여기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츠를 해주면 아까 말했잖아. 어미 오브젝트의 중심축에 의해서 찌부가 되던 움직이던 네, 회전을 하던 된다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네? 그러면 지구 자체에다 키를 주면 되겠죠. 한 100프레임 동안 한 바퀴 돕시다. 아까 에펙에서 했었잖아요. 100프레임 동안 얘도 한 반대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360도 돌아볼까요? 요거를 보려면 얘가 도는 것처럼 보려면 램프를 하나 꺼내주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노드라고 그랬죠. 뭐 쉐이더 노드, 뭐 노드가 있는데 이런 노드들이 있어요. 노드를 램보트 칼라에다가 한번 그려주고요. 레디알로 다이얼, 레디알, 서큘러. 반대로 돌려서 한번 보자. 아까 얘가 300,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반대로 돌게 하니까 아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에펙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실제로 달이 그렇다잖아요. 달이 지구 공전이랑 지구 자전이랑 저기 달에 지구를 이제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랑 이게 속도가 같다 보니까 달의 앞면만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여기서 이제 약간 태양을 주위로 도는 공전 주기가 다른 뭐 목성이 있다고 칩시다. 지구는 1년 동안 1년 365일이면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행성마다 다 공전 주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키를 주면 할 수 있죠. 얘 축을 얘를 여기다가 페어런처하고 얘는 조금 덜 돌게 하면 되지. 아니면 더 빨리 돌게 하거나 지우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가 아니라 조금 덜 돌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얘한테 키를 주지 않고 하고 싶어. 얘한테 키를 주지 않고 얘가 이렇게 도는 동안 아까처럼 좀 덜 돌게 하고 싶어. 얘가 얘를 제어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얘가 얘를 제어하든 얘가 얘를 제어하든 하여튼 누군가가 누군가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죠.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넣었어요. 똑같이 움직이게. 너는 너다 이렇게. 아, 페런치가 잠시만요. 아, 로테이트 Y. 얘가 서클 2고 얘가 서클 1이잖아. 엉뚱한 걸 연결했네요. 로테이트를 연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얘는 키를 주지 않고도 이렇게 똑같이 돌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이제 똑같이 도는 게 싫어. 조금 느리게 돌게 하거나 더 빠르게 돌게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금 덜 돌게 하고 싶으면 곱하기 0.뭐 한 2. 더 빨리 돌리게 하고 싶으면 2배 빨리 돌게 하고 싶다. 곱하기 2.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얘를 제어하고 있는 거죠. 얘가 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얘의 변화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리깅이다. 네, 지금 4시 8분인데요. 4시 20분에 시작하죠. 네, 4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와서 이제 좀 뭔가 해보죠. 같이.
여기에는 지금 자기가 만든 모델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실감형 미디어 수업 들으셔서 뭐 리깅을 배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기 아무튼 캐릭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델링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델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캐릭터 하나를. 이제 그 캐릭터 가지고 네,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는데요. 네. 혹시 그 마야 그 LT 버전으로 작업해도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버전 다른 거는 상관은 없어요. 뭐 음, 우리가 과제 같이 뭐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다 열어서 확인해 본다든가 막 이런 건 아니라서. 네, 그 LT 버전이 제가 듣기로는 그 애니메이팅이랑 이런 건 좀 렌더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뭐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네.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재밌지 않은 거라서 재밌게 해야 돼요. 다 잘하면 뭐 재밌지. 여기 보시면 메뉴 셀렉터를 먼저 리깅으로 바꿔주세요. 자, 뭐 우리가 리깅을 하는데 리깅의 준비 과정, 그러니까 리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이미 앞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 있죠.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그 캐릭터 모델링 잘한 거에다가 텍스처를 넣고 이제 뭐 내가 원하는 텍스처가 잘 나오게끔 그래서 렌더링 했을 때도 보기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준비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모델링에다가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시켜야 되죠. 그거는 이제 모델링 쪽에서 여러분들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블렌드 쉐입도 리깅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블렌드 쉐입 하기 전에는 네, 항상 다시 한번 이건 강조해도 지나친 게 지나치지 않은 게 뭐냐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히스토리 지워주시는 거. 이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평소에 계속 뭐 작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데 히스토리랑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교수님, 네. 그 화면 공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 안 하고 있네요. 아, 네, 기록만 하고 있었네.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모델링 다 끝났어. 그러면 모디파이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보면은 이 옵션 창 열면 조인트 오리엔트를 프리즈 해주는 것도 있고 이 체크 풀면 네 이건 안 해주는 거죠. 요거 체크 풀면 요건 안 해주고 요것만 네, 프리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그 조인트 킷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네 반드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셔서 옷에 부착되는 모든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것들은 다 걔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0, 스케일은 1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리깅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해볼게요. 페어런트를 하고 문제가 없는데 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려니까 더 또 안 되네.
막상 문제를 발생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얘네가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얘네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죠. 얘네의 기준이 어느 하나가 틀어져 있으면 그 틀어진 애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얘도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얘네를 엮겠다, 리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도 지금 여기가 00001이어야 되고 얘도 지금 여기가 00001이어야 되고 얘도 지금 여기가 00001이어야 돼요. 이렇게 수치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프리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히스토리를 지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드 쉐입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뼈랑 열결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모델링만 그렇게 하냐? 아니요. 저기 뼈도 깔끔하게 세팅을 딱 해놓고 지저분한 거 다 없애놓은 상태에서 저기 다 깔끔한 애들끼리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저기 조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링 있긴 한데 네, 모델링 없이 조인트만 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뉴 셀렉터를 리깅으로 바꿔주시면 메뉴에 보시면 스켈레톤이 네, 보이고요. 이 스켈레톤과 관련된 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다 안 쓴다고 제가 평소에 말을 해요. 다 안 써요. 여기서 쓰는 거는 크리에이트 조인트, 미러 조인트 정도? 필요하다면 오리엔트 조인트인데 이것도 저는 그냥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근데 개념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인서트, 리무브, 커넥트, 디스커넥트, 리루트 이런 것들은 네, 잘 안 써요. 얼마든지 우리가 페어런츠만 가지고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복잡하게 뭐 여기서 뭐 하고 또 여기 조인트를 또 넣을 건데 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키 눌러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페어런츠로만 다 할 수 있는 툴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런 미러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는 여기 보시면 뭐 조인트 라벨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죠. 활용하면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형 조인트를 만드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 텍스트 파일을 채팅창에다가 올렸으니까 그 조인트라든가 아무튼 그 뭐 사람 몸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어 주실 때 참고하세요. 이름 바꾸실 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글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3D를 뭐 3학기째 듣는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대부분들은 한 2학기째는 다 들으셨으니까 그 한글이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다들 아실 테니까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영문으로 이름 바꾸실 때. 물론 여기 라벨링 아까 보셨던 그런 라벨링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 조인트 옵션 창을 열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여기 오리엔테이션 세팅.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축을 말하는 건데 조인트를 만들 때 그 조인트의 축이 기본 축이 뭐 프리머리 에지즈, 세컨더리 에지즈 얘네들이 얘는 X고 얘는 Y고 얘는 Y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것과 관련된 게 이렇게 스켈레톤에 보시면 오리엔트 조인트 요게 또 이제 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알면 좋죠. 보죠? 네, 크리에이트 조인트를 해서 옵션 창을 열었더니 그 크리에이트 조인트 툴 세트 창이 열리는데요. 네, 보시면 시메터리 여기 있는 시메터리랑도 비슷한 거죠. 대칭.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만들 때 반대편 대칭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지게끔 할 것이다. 자, 항상 Z축이 앞이 보게끔 해서 딱 보시고 이거 한번 활성화 시켜놓고 한번 해볼까요? X 에지즈로 해놓고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X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네, 똑같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활용하셔서 왼쪽 팔 조인트 만들 때 오른쪽 팔 조인트도 자연스럽게 같이 만들어지게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 기능이 이제 여기 있죠. 미러 조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러 조인트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비슷한 기능이다. 시메터리. 근데 비슷한 기능이긴 하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알겠어. 오토 조인트 리미트. 조인트에다가 리미트 값을 걸어준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여기서 할 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굳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크리에이트 IK 핸드. IK 핸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디는 IK 핸들을 넣어야 되고 어디는 IK 핸들을 넣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나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네, 체크를 해놓고 만들 때마다 IK 핸들이 만들어지게끔 할 필요는 없죠. 얼마든지 나중에 추후에 IK 핸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 뭐 보는 레디우스 저기 조인트의 크기를 뭐 어떻게 다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 근데 이것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크기를 좀 줄이거나 키우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작업할 때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작업할 때는. 저는 그냥 해제해 놓을게요. 자, 그다음 프로젝티드 센터링 이거는 필요해요. 특히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링에 정확하게 중심점에다가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먼저 하잖아요.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에 맞춰서 조인트를 넣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모델링의 그 가운데에다가 조인트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체크해 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티드 센터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가운데 그 다음에 이걸 프로젝션 한다는 얘기잖아. 투영시킨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활성화 시켜 놓고 하게 되면 저기 모델링이 내가 손목에다가 조인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충 클릭해도 요 부위의 중심에 조인트가 생성이 돼요. 이게 저거는 모델링에 맞춰서 이제 조인트를 만들게 될 때는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놓는 게 매우 편리할 때가 있죠.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거 두 개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뭐 켜두고만 안 켜두고만
요거는 이제 그러네. 요거는 나도 잘 모르겠네. 이거 항상 있었던 거니까 좀 켜놓읍시다. 요걸 가지고 따로 했던 적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메터리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러 조인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5%돼 있어도 되죠. 그냥 한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일괄적으로 복사시키는 식으로. 왜냐면 만들어 놓고 변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딱 클릭해서 딱 그 위치로 딱 클릭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게 완벽한 위치가 아닐 수 있잖아요. 또 만들어 놓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위치를 약간 바꿀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시메트리를 켜놓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면 평소 만드실 때 요거는 자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의 축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인트를 만들어 봐야죠. 조인트를 만들어 봐야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인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인트를 다 만들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빠져나옵니다. 내가 조인트를 또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빠져가 나와요. 독립된 조인트가 만들어지죠. 조인트의 축을 한번 볼게요. 축을. 디스플레이에 가면 트랜스폼 디스플레이에 로컬 로테이션 에지즈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조인트의 로컬 축을 이 조인트의 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월드 축과 로컬 축은 다릅니다. 로컬은 얘를 중심으로 축을 말하는 거고 월드는 이 가상의 공간의 이 절대축 요거 지금 요게 월드 지금 요거는 이 개체만의 축 로컬 축 세계 공용어 예,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조인트를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그 다음에 요거 딱 클릭하고 엔터 쳐가지고 이제 딱 마무리를 지었는데 봅시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컬 축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프리머리 에지즈가 X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조인트의 X축이 이쪽을 보고 있죠. 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보이나요? 얘가 따로 커지질 않아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각 조인트의 로컬 에지즈를 보고 싶으면 각 조인트들을 다 선택을 해주셔야지 보입니다. 보면 조인트가 너무 크죠? 자, 이럴 때는 조인트를 내가 좀 줄이고 싶다. 그럼 또 디스플레이에 가면 애니메이션에 조인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조인트 사이즈가 5네. 그러니 크지. 줄이고 싶으면 크게 키우고 싶으면 봅시다. X가 얘 이쪽 보고 있고요. 얘는 여기 이 조인트는 X가 이쪽을 보고 있고요. 이 조인트의 X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세팅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프리머리 에디지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 번째 에디지지. 첫 번째 에디지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여기 세컨더리니까 프리머리가 첫 번째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X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조인트의 축이 두 번째 조인트를 지향하고 있는 축이 뭐냐? X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Y로 해놓고 하게 되면 이제 Y가 얘네를 지향하는 거야. 다음 조인트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Z로 하면 Z로 바꿔놓고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Z가 앞을 보고 있죠. 앞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Z가 그 두 번째 찍어 만들었던 조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또 이 두 번째 조인트의 Z축은 이 세 번째 조인트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이 막내는 얘는 누굴 지향하냐? 얘는 객체가 없잖아. 누굴 지향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 그 꼬레비라고 해야 될까? 제일 끝에 있는 애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월드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프리머리가 첫 번째 조인트가 이제 두 번째 조인트를 지향하고 있는 축을 결정해 주는 게 프리머리. 그 다음에 이 세컨더리 에지즈는 아마 위쪽을 바라보는 거를 의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가 바뀌죠? 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찍어보죠. 제가 프리머리 Z로 했더니 Z가 두 번째 조인트를 지향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에지즈를 X로 했더니 X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마지막 얘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아무도 지향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월드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얘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활용하는 건데 우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건 알아서 바뀌어요. 이게 두 축은 세 개인데 두 축이 정해지면 그게 그냥 알아서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뒤집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능해지지. 그거는 가능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 조인트를 지향하는 이 축이 왜 Z인지 Y인지 X인지가 중요하냐면 이제 손가락으로 대표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축이 서로 똑같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똑같이 해야지 요 조인트 다 X축 조인트를 로테이션을 돌려야지 얘가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애니메이팅을 할 때 편하거든요. 얘는 어디가 X고 얘는 어디가 Y고 얘는 어디가 Z고 이렇게 되면 그 세 개 다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거든. 너무 힘들죠. 그게 너무 귀찮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 틀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만들다 보면 틀어지게 돼 있는 거로 뭐로 맞추냐? 얘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약간 변화되는 걔네들 요걸로 약간 나중에 추후에 수정하자. 얘는 처음에 조인트를 만들 때
설정을 해주면 딱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쓰이는 건데, 얘는 다 만들어 놓고 뭔가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축, 그럴 때 이제 이걸로 이제 통일시켜서 축 세팅하고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 축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좀 필요한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세팅, 이 회전 세팅이. 근데 뭐 얼마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만들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 수정하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냥 그렇구나. 알면 뭐 처음부터 실수를 덜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알면 좋은데, 몰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조인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왜 이래? 멈췄나?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조인트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보시면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찍어서 이러한 조인트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지우죠. 여기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조인트 3 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어. 이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페어런츠나 혹은 그룹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린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죠. 조인트 3에 얘가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 있나 보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 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인트 3에 조인트 4가 들어가 있고, 조인트 4에 조인트 5가 들어가 있고, 조인트 5에 조인트 6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러면 뭘 의미하냐? 조인트 6은 조인트 5에 페어런츠 되어 있고, 조인트 5는 조인트 4에 페어런츠 되어 있고, 조인트 4는 조인트 3에 페어런츠가 되어 있다. 부모와 자식 구조로 되어 있다. 조인트는. 그래서 이 조인트 3을 움직이면 나머지 조인트들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 4를 움직이면 나머지 조인트 4에 속해 있는 자식들 오브젝트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페어런츠 구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식지간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부모가 움직일 땐 자식 오브젝트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페어런츠 구조는. 그러나 자식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는 부모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죠. 또 그러나 자식이 이제 부모가 자 이제 가자라고 하면 자식 오브젝트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얘 혼자 따로 놀 수는 없어요. 얘가 움직일 때는 얘가 부모니까 얘 부모는 가만히 있고 얘 자식들만 또 같이 움직이죠. 또 얘가 움직일 때는 얘 자식만 같이 움직이는 거고, 마지막 얘는 얘 혼자 있으니까 또 얘 혼자 움직이는 거고. 근데 조인트의 구조를 보면 이 페어런츠, 오브젝트 페어런츠 하는 건 뭐 이해가 돼.
얘 여기다가 똑같이 해볼까요? 얘는 얘한테 페어런츠하고 단축키 P 눌러서 얘는 얘한테 페어런츠하고 이렇게. 근데 조인트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똑같은데 보이는 게 다르죠. 보이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저 조인트와 부모와 자식의 조인트 사이에 이렇게 사각뿔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각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 한데 조인트는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 사각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뿔을 보면서 아 누가 자식이고 누가 부모인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삼각뿔이 약간 얇아지는 쪽이 자식, 자식, 자식. 넓어지는 쪽이 부모, 부모, 부모. 그리고 이 삼각뿔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 삼각뿔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굳이 내가 요거를 선택하고 싶으면 굳이 이 조인트를 이렇게 어렵게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삼각뿔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얘가 선택이 돼요. 여기를 선택해도 얘가 선택이 돼요. 조인트 얘를 선택을 해도 얘가 선택이 되지만 이 삼각뿔을 선택을 해도 얘가 선택이 됩니다. 얘는 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얘다. 요거는 얘다. 조인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엔터. 얘 자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 조인트의 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얘가 자식이 될 거야.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인서트 조인트라는 툴이 있지만 굳이 저걸 안 쓰고도 페어런츠로 할 수 있어요. 페어런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 오브젝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누르면 페어런츠가 되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식 조인트 먼저 선택하고 부모 조인트 나중에 선택하고 단축키 P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얘가 이제 이를 지향하지 않네. 요때 쓰는 거지. 오리엔트 조인트. X, Y. 이렇게. 이거 관계를 끊고 싶어. Shift P. 분리가 되죠. 어디 갔어?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죠. 페어런츠 구조가 이제 동등한 구조로 페어런츠 구조가 아닌 구조로 바뀌었죠. 얘도 끊고 싶어. Shift P. 자, 구조를 바꿀래. 원래는 아까는 얘가 부모였는데 요거를 자식으로 하고 얘를 부모로 할래. 자식 오브젝트 먼저 선택하고 부모 오브젝트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그 다음에 얘를 얘한테 페어런트 시킬래. 단축키 P. 자, 또
제일 부모 조인트가 얘예요, 지금. 얘를 우리가 이제 루트 조인트라고 해요. 루트 조인트. 제일 뿌리. 우리의 조상. 우리의 뿌리. 얘네의 조상은 얘네의 뿌리는 이제 조인트 3이 원래는 얘가 루트였는데 바꿀래. 조상을 바꾸고 싶어. 얘로 하고 싶어. 루트 조인트를 바꾸고 싶어, 얘로.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언페어런츠 해야 돼요. Shift P. 얘만 바꿔주면 되죠? 얘를 얘한테 페어런츠 시키면 얘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모든 조인트가 움직이게끔. 또 여기 중간에 조인트를 하나 더 넣고 싶어. 요거 복사해. 컨트롤 D. 근데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가 같은 형제지간이잖아. 부모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얘는 얘한테 페어런츠 되고 얘는 얘한테 페어런츠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hift P. 얘도 Shift P. 다시 페어런츠. 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P. 인서트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딜리트 조인트 선택하고 지우면 되죠. 얘만 지우고 싶어? 얘 일단 Shift P하고 얘만 지우고 얘 다시 얘한테 페어런츠 하면 얘만 지워지게 할 수 있죠. 디스커넥트 조인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이 끊기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하고 싶어. 뭐였지? 커넥트 조인트 안 된대. 그러면 그냥 얘한테 페어런츠. 페어런츠, 언페어런츠만 가지고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인서트 조인트 했던 거죠. 리무브 조인트 지우는 거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웠는데 그냥 지우면 되고. 어디 갔어? 리무브 조인트. 근데 이제 조금 더 편리하지. 요 툴을 쓰면은 조금 더 편리한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리무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냥 언페어런치 하고 얘만 지우고 다시 얘를 페어런치 하는 게 편할 것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페어런치, 언페어런치만 알고 있어도 인서트 조인트, 리무브 조인트, 커넥트 조인트, 디스커넥트 조인트, 그 다음에 리루트 스켈레톤까지 리루트 한 거잖아요. 까지 다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 툴로 들어가서 네,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조인트는 페어런치 그냥 구조라서. 조인트는 특별하게 뭐가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인트의 태생은 그냥 페어런치 구조예요. 얘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페어런치 된 게.
단지 이 사이에 삼각 뿔이 있다는 것 뿐이지. 사각 뿔이 있어서 그 차이지. 구조가 똑같은 구조예요. 네, 여기까지 다 된 거죠. 미러 조인트 하나 남았네요. 이거 지우고요. 이걸 한번 해보죠. 요 조인트가 중심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조인트를 반대로 미러 복사를 하고 싶어요. 물론 요것도 이렇게 컨트롤 D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편하죠. 우리가 컨트롤 D 복사하는 기능이 있지만 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이 있던 것처럼 좀 편하게 복사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일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걸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Z축으로 이렇게 지금 Z축이거든요. Z축으로 그대로 반대로 복사하고 싶으면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복사하냐면 요거 이 월드축 이 축을 잘 보셔서 Z축으로 반대로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러의 기준점 어떻게 복사를 시킬 거냐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시킬 거냐거든요. 여기서 Z축으로 반대로 복사를 하고 싶으면 Z가 없는 애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XY죠. XY로 해놓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그대로 반대로 복사가 돼요. 만약에 우리 아무튼 뭐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네. 왼쪽 팔을 만들고 오른쪽 팔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먼저 네. 어떤 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복사할 것이냐 먼저 체크하시고 해주셔야 되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Z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복사하고 싶으면 Z가 없는 애. 만약에 위아래로 미러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Y를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반대로 복사하고 싶으니까 Y가 없는 애를 선택하시면 되고 X축으로 해서 반대로 하고 싶으면 X가 없는 애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를 X축으로 반대로 복사를 하고 싶으면 X가 없는 애 YZ 선택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러로 복사를 하게 되면 뒤집어져요. 얘네가. 축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지 간에 만들어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말 그대로 스켈레톤, 뼈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라든가 메쉬를 어떻게 하든 그 제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오브젝트가 또 다른 오브젝트를 제어하기도 하지만 혹은 이런 커브가 이런 오브젝트를 제어도 하지만 이런 조인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조인트를 활용하면 이제 얘네가 하는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아주 기초적인 컨트롤러가 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공 튀기는 거 컨트롤러 만들었던 것처럼 이 커브 가지고 얘네의 역할이 또 뭐냐? 얘네를 제어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얘네는 이렇게 여기 작업 공간에서 보이더라도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아요.
조인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제어는 하긴 하는데 렌더링 할 때 얘네가 보이면 이상하잖아. 그게 싫어. 그럴 때 이제 렌더링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커브, 이런 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터 이런 애들이 컨트롤러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애들인 거죠.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가지고도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제일 큰 역할이 렌더링이 안 된다. 얘네를 제어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본 거죠. 리루트까지.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이름을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라벨링을 넣어줘야겠죠. 레프트? 이쪽이 레프트인가? 얘가? 뭐 여기 내 이름을 완전 바꿔서 이렇게 해서 라벨링 붙여주면 되는데 그냥 바꿔주셔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L 언더바 뭐뭐 L 언더바 뭐뭐 혹은 R 언더바 뭐뭐로만 이렇게 우리가 다 바꿔주면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름을 바꾼다가 이런 거 할 때도 넘어갈게요. 얘 라벨의 센터가 될 수 있을까? 넘어가고 요걸로 살펴보죠. 요거 IK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IK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FK라는 애가 딸려 나오는데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인버스 키네매틱이라고 하는 거고 FK는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 포워드 키네매틱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차적 운동 방식. 인버트 키네매틱이 말 그대로 인버트니까 뒤집어진 거니까 약간 역방향? 역방향 운동.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조인트는 구조는 페어런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부모, 부모가 또 부모의 부모.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움직이면 나머지 자식도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나머지 자식이 같이 움직이고 팔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어깨. 여기가 엘보우. 뭐 앵클이라고 합시다. 보통 이렇게 FK로 움직이는 게 이런 거 그냥 이거 이거 어깨를 움직이고 엄청깨를 움직이면 팔이 움직이고 또 팔꿈치를 움직이면 아랫팔이 움직이면서 손이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팔을 들어서 네, 팔꿈치를 굽힐 거야. 만약에 FK로 우리가 액팅을 주고 애니 이제 해게 되면 얘한테 먼저 키를 주죠. 한글인가 보다.
이만큼 회전해. 그 다음에 얘는 뭐 요 정도부터 키를 줘서 이만큼 회전해. 어깨를 들어 올려서 팔을 굽혀. 팔을 굽히는 액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조인트, 여기 조인트가 다 움직였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원래. 순차적. 원래 FK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어깨가 움직여서 팔이 올라가는 거고 또 팔이 이렇게 여기 엘보우 조인트가 회전을 해서 또 이렇게 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 구조 자체를 그대로 활용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 키를 주는 거, 애니메이팅을 하는 게 이제 FK예요. 그래서 FK는 별다른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팔을 굽히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어깨, 엘보 거기다 다 움직여야 되는 애들한테 다 키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IK는 그러면 왜 IK라는 게 나오냐면 그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지만 남이 봤을 때는 우리 손이 이렇게 우리 팔이 움직이는 거를 보잖아요. 제3자가 내 팔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마치 손이 움직여서 나머지 애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보인다고 해요.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뭐 컵을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 마치 이 컵이 움직여서 나머지 애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우리 팔다리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서 무릎이 굽혀지고 이렇게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제 저기 자식이 움직여서 나머지 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IK인 거죠. 그러면 이 IK는 뭐 어떻게 하냐? 왜? 근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조인트의 구조 자체는 뭐 IK 형태로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IK 핸들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 페어런치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을 그 함축되어 있는 스크립팅으로 IK 핸들이라는 그 함축되어 있는 스크립트 언어로 딱딱 연결을 해서 얘가 움직이면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구조는 페어런치 구조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를 움직여서 나머지 애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려고 이제 만든 게 IK 운동 방식이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IK 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IK 핸들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차차 하면 되고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자, IK 핸들을 만들 때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IK 핸들로 움직일 건지만 잘 보고 첫 점과 끝 조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뭐 밑에 거를 먼저 클릭하고 위에 거를 나중에 클릭하던 위에 거를 클릭하고 밑에 거를 클릭을 하던 IK 핸들은 제일 끝에 있는 조인트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IK 핸들을 갖다가 이제 움직이면 아까는 이 팔을 굽히고자 하는 뭐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깨 숄더 조인트와 엘보우 조인트에다가 다 키를 줬어야 되는데 IK 핸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IK 핸들에만 키를 주면 이제 팔이 굽혀지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줘보죠. 한 방에 안 찍혀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줍시다. 약간 동작. 뭐 아무튼 이렇게. 아까는 네 여기 조인트에다 키를 다 줘서 움직였던 거고 이제 IK 핸들 운동 방식은 이렇게 IK 핸들에다가 키를 주게 되면 동작을 만들죠. 거의 똑같은 동작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K 핸들을 심어서 얘를 액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다. 왜 여기 두 군데를 다 제어를 할 필요 없이 이 IK 핸들 요것만 제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때로는 네, 이렇게 FK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IK 핸들로 해서 네, 이렇게 얘를 움직임을 제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만들죠. 팔다리에다가 어쩔 때는 IK 핸들이 나타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FK 그냥 이 구조로 뼈 구조 자체로 그냥 움직임을 애니메이팅을 주는 식으로 하게끔 네,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스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캐릭터 리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만드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K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FK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팅을 전문적으로 막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 편할지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죠. 뭔가를 밀 때의 동작, 뭔가를 들어 올릴 때의 동작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네, IK가 편할 때가 있고 FK가 편할 때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뭔가를 밀 때는 IK 핸들로 해놓고 하는 게 편해요. 말로 뭐 설명하면 뭐 지금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다 그림이 안 그려지겠지만 근데 뭐 여기 들어 올릴 때는 뭔가 FK가 더 편하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요 크리에이트 IK 스플라인 핸드 요거는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척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척추. 그래서 이 IK 핸들은 팔다리 움직일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IK 스플라인 핸들은 척추를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척추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척추도 이 배 쪽에 있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척추 나머지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제3자가 보면은 여기 가슴 쪽에 있는 조인트가 가슴이 움직여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IK 스플라인 핸들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조인트는 이런 데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리엔탈? 오서 그래픽? 여기 프론트나
투시가 안 들어간 카메라 창, 탑이나 프런트나 사이드 뷰에서 만드신 거예요.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만들면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창에서 만들면 딱 중심축에 만들어져요. 조인트가. 보시면 중심축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드실 때는 이런 데서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이렇게 도면화돼서 볼 수 있는 창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차차 설명을 뭐 드리고요.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건지를 좀 우리가 봐야 돼서 얘도 똑같이 IK 핸들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얘는 재밌는 거가 이 IK 핸들이라는 거를 움직여서 얘를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IK 스플라인 핸들은 아예 안 생겨요. 키보드 핸들에 아까 IK 핸들을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이 IK 스플라인은 이 핸들을 선택해서 이 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이 커브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조인트들이. 그래서 IK 스플라인 핸들을 딱 적용을 시키게 되면 IK 핸들도 만들어지지만 커브도 같이 만들어져요. 혹은 커브를 나중에 내가 따로 만든 커브랑 연결을 시켜야지만 IK 스플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브의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요. 조인트들이. 요거 한번 뭐 오젝트 같은 거 하나 연결해서 볼까요? 몸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커브를 움직여서 조인트가 제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IK 핸들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굳이 저 IK 핸들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돼서 굳이 얘한테 왜 역할을 부여했는지 그건 뭐 만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커브랑 연결해서 그냥 커브에다가 뭐 롤, 트위스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IK 핸들을 만들어서 IK 핸들에다가 할당을 해줬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IK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얘를 움직이는 거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네, 그 커브의 커브 컨트롤 버텍스를 움직여서 얘네가 제어되게끔 합니다. 루트 쪽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쪽이 움직이는 거고요. 다르죠? 움직임이? 다 왜 이렇게 하냐? 네, 캐릭터를 움직일 건데 캐릭터를 정말로 약간 더 사람처럼 혹은 동물처럼 약간 리얼하게 걔네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IK 핸들, IK 스플라 핸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지? 조인트의 구조 자체는 페어런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요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핸들이 필요해. 그래서 따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조인트에 대해서 조인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조인트 뭐 심어가지고 구조, 그 다음에 IK 핸들 또 스플라이 핸들 심으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이게 한 번쯤 해보시면 네, 다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스킨, 바인드 스킨, 네, 여기까지 조금 살짝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포머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위주로. 그래서 오늘은, 네, 리깅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스켈레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예시를 가지고 같이 해보면서, 네, 실제 리깅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디포머에서는 저기 우리 자동차 그 스프링, 쇼바 혹은 뭐 포크레인 이런 거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캐릭터 세팅해서 캐릭터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하는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고생들 하셨고 저기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면서 오늘 아무튼 좀 느껴봤으니까 네, 수업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을 테니까 네, 최종 저는 명단을 좀 다음 주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졸작 3D 하시는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고생하셨고 네, 퇴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박현수 학생이랑 유지영 학생도 나가셔도 돼요. 뭐 없나 본데. 우리 빨간 망토 우리 김하영 학생만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우리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스토리보드 추가할 부분 하고 있고, 네, 모델링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저기 스토리보드는 끝내야 돼. 12월 네. 안에. 아, 바뀌는 게 아니고 약간 몇 장면 이렇게 좀 추가하려고요. 네네, 뭐 그런 거야 뭐.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우는 거 중요해요. 액팅 중요하고 이 팀은. 네. 그다음에 좀 이쁘게 나오게끔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로폴리 느낌 나오는 거. 네. 그러면 뭐 저기 볼 수 있는 건 있을까?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내일은 아니 내일 모레 볼 수 있을까? 내일 모레요? 네.
무엇을 뭐 모델링 지나가는 거 저번에 그 통나무 집 만든 거처럼 우리가 어차피 계속 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한번 팀원에게 물어볼게요. 네, 좀 가져와서 봅시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 혹시 그 졸작실에 컴퓨터 놓는 거 언제쯤 되나요? 아, 그거 됐으니까 아, 저기 됐나요? 교수님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민영이는 있나? 아, 네. 네. 네, 찾았어. 그 애니메이션 찾아가지고 보내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기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 네네. 아, 근데 그, 우선 제가 한번 그 상담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응. 어, 약간, 휴학을 할 수는 없나 싶어가지고, 해도 되게 하지. 왜냐면은 응. 그 교수님께서 뭔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작업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기가 너무 좀 죄송해서, 왜 못하겠는데?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네. 아, 상태에서 했던 거네. 아니 사실은 좀 고민할 시간이 너무 적었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네네. 아니, 공유가 아니라 이걸 기록하고 있었네.